털보과학자 이정모 관장님 모시고 시작합니다. 나오세요 털보.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 시립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어유 굉장히 바쁘신데, 예, 뭐 MBC, KBS, 뭐 또 SBS, EBS, 예, 오늘은 다 제끼시고 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시간이 되는 시간이니까요. 항상 다 퇴근하고 여기 뭐 이제 나왔습니다. 거절하고 왔다 그래야죠. 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안 되고. 예, 과학자 양식. 나오라 그러면 시간을 조정했겠죠. 네. 거절할 것까지야. 좋습니다. 그냥 뭐 개인적인 질문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계기에서 과학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방송인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셨어요? 방송인으로 변신한 건 아니고요. 네. 방송에 전화가 왔어요. 네. 나와주겠냐? 나와주겠냐? 이제 공짜냐? 아니, 공짜냐? 돈이 있대. 네. 아, 그럼 나가야죠. 네, 오늘은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네, 출연료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이렇게 수제버거를 맛있게 먹어서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뭐 드시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식, 일식, 중식, 햄버거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0.1초도 안 망설이고 햄버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햄버거 먹었어요. 예. 원래 햄버거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죠. 특히 저 영국에 작년에 한 달 여행했었는데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매일 그 버거를 먹어야 했죠. 근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죠? 예.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이런 거 먹다가 좀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네. 동물 드시네요? 저는 사실은 채식주의자예요. 사실은. 예, 채식주의자 가지고 네, 햄버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채식주의자죠. 저는 채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옳고 이 세상을 위해서 채식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네. 제가 사실은 평화주의자거든요. 네. 평화주의자거든요. 제가 근데 아직 우리 몸이 못 따라가는 거죠. 네. 몸은 아직까지 요구하고 네. 하지만 저는 채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채식 운동을 하신 분들은 적극 지원하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또 관장님이 또 요즘이 아니라 책을 원래 많이 쓰지 않으셨나요? 책을 많이 썼어요. 2001년 정도부터 책이 나왔는데요. 쭉 한번 읊어보세요. 그게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책이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뭐요? 달력과 권력. 그게 동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동물이 아니라 그 당시 뭐였냐면 새천년이 시작되는데 네. 지오라는 잡지가 있었죠 옛날에. 그 지오 잡지에서 1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네. 도대체 며칠이나 있었냐. 며칠이었냐? 네, 천년이 며칠이었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문과들이 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365 곱하기 1000 하겠죠. 네. 근데 금방 알잖아요. 365 1000이 아니라는 게. 네. 또 거기에는 뭐가 윤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도 뭐 한 250년 더하면 되냐? 그건 네.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윤년의 법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윤년의 법칙이 4로 나눠지면 윤년이잖아요. 예. 근데 또 100으로 나눠진 해는 윤년이 아니에요. 네. 그때 또 400으로 나눠지면 윤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년의 규칙이 단순하지는 않고 또 그 윤년의 규칙이 15세기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알려면 중세사도 알아야 되고 윤년의 규칙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오라는 잡지에서 새천년 문제라고 10개의 퀴즈를 냈는데 10개의 퀴즈를 다 맞추면 노트북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독일에서 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채 30명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10명한테 노트북을 준다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거다. 네. 생각했죠. 네. 그런데 딱 끝나고 나니까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난 정말 운이 없나 보다. 재수가 네. 정말 없네. 네. 했는데 보니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답이 틀렸더라고요. 한 열흘이나. 도대체 그 답이 왜 열이나 틀렸을까? 네.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 그래서? 그 정리한 걸 책으로 냈죠. 달력과 권력이라고. 2000년, 2001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인쇄를 받고 있는. 아직도 나가요? 인쇄를 받고 있는 지금 많이 나가지 않지만 아주 고마운 책입니다. 십몇 년 나가는 책은 17년, 18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값이 쌌는데 그거 지금 한 8,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돈 욕심 나서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우리 빨리 그 절판시키고 그 책값을 좀 올립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더니 이 선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책 팔아 돈 얼마나 벌겠다고.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권력과 달력이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전화해드릴게요. 그러더니 뭐 그렇게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책 편집만 맡겨서 13,500원에 팔고 계시죠. 그래서
자, 여러분은 지금 사다리 필름에서 제작하는 문단일의 배신쇼 이정모 관장 털보 관장 편을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텔레비에서 보시던 그 관장 맞고요. 짝퉁 아니에요. 이게 뭐 한 가지 물어보는데 지금 10분 설명하시는 거 보면 확실한 그러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토크는 질문 하나에 한 10분씩 해주시면 사회자가 너무 편해요. 아 그래? 그럼 당신만 유리하지 내가 유리한 게 아니잖아. 저는 그래서 문단열의 배신쇼예요. 아 그런가요? 친구니까. 친구니까. 뭐 참고로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두 번째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만난 거예요. 뭐 많이 친한 것 같지만요. 아니 그래도 페북에서는 상당히 친했어요. 그리고 꽤 오래. 페이스북이 생기기 전부터도 우리는 약간 친구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만난 거예요. 페이스북의 단점이에요. 마치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 저번에 만나도 뭐한 10년지기 친구인 것처럼. 10년지기 친구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래요. 조금 제가 제 자랑을 하자면 페이스북에서 정모 관장님이 제 거 공유 많이 가져가시고 정모 관장님 것도 제가 공유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페이스북에서는 상당히 우호가 돈독하지 않나요? 요즘은 뭐 문단열 씨가 그냥 별로 페북에서 인기가 없지만 한때는 그 왜 자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문단열의 뭐 짧은 글들이 그 되게 저는 내 가슴을 많이 울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나만 감동받을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쓰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그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본인이 더 유명한데 왜? 아니 그때는 안 그랬고 요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는 안 그랬고 심지어 우리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적이 있잖아.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그것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너 문단지 친해? 그때 아니에요. 아직 못 만나봤어. 이런 말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얼굴 부렸죠. 병희님 들어오셨군요. 이병희님 라이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니 엄청난 내공들이셔요. 뭐 말쟁이들이 그렇죠 뭐. 딱 한 번 만난 분하고 한 번도 못 만난 분. 저를 아직 못 만났어요. 정모님 만나셨네, 그죠? 그쪽에 댓글 좀 들어옵니까? 왜 이렇게 댓글이 느려? 항상 이쪽이.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자. 오늘 그래도 또 과학자로 나오셨으니까 나도 궁금한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완전 문외한으로서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오늘 좀 바보 퀘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대표로 아바타로 바보 퀘션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멸종이라는 것은 단지 누가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 종이 있잖아요, 종.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서 어떤 할미꽃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아니면 어떤 개가 사라졌다. 개가 지구에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이런 걸 멸종이라고 하죠. 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속이나 멸개 이런 말도 있어요? 있죠. 멸개까지는 없었지만 처음 듣네요. 멸속이 없어지면 멸속이 되는 거고 심지어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멸문도 있었어요. 멸문지구. 오파비니아라고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눈이 5개 달린 동물이 있어요. 코끼리 코처럼 입 두둥이 길게 나왔고 끝에 집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 친구, 걔가 아니 그분이는 그러니까 오파비니아는 그 친구, 자기 친척 종을 남기지 못한 상태로 멸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멸문을 당하지 않고 종들을 친척을 많이 남겼다 그러면 지금도 산과 들과 바다에서 눈이 5개 달렸고 코끼리 코 같은 입 주둥이가 달린 멋진 동물들이 우리 많이 볼 텐데 우리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38개 정도의 생명 동물 문이 등장했어요. 동물 문은 설계도에 해당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게 바로 오파비니아 문입니다. 오파비니아 개는 몇 개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문 다음에 개요. 그 개는 몇 개냐고. 그러니까 크게 세 개, 동물계, 식물계. 그게. 연예계 이런 거 아니고 동물계, 식물계. 요즘은 좀 더 다르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는데 하면. 나 학교에서 뭘 배웠나 이게 너무 생소하다. 그땐 잘했겠죠.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그땐 잘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바쁜 일이 많으니까. 영어 점수로 다 떼었어요. 그냥 다른 거를. 애들 너 과학을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저는. 그 당시 과목과 상관없이 총점은 얼마면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과학 중에서 저는 그나마 생물이 암기 과목이라 좀 했던 것 같고 물리, 화학 이런 건 정말. 그때 생물 과학 2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생물하고 뭐 했어요?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시험을 뭘 받는지도 기억을 뭘 받는지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왜 멸종한다고 자꾸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멸종하고 있죠.
누가? 많은 생명들이 멸종하고 생명들이? 있죠. 네. 근데 멸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이 방에 어떤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회사에 뭐 10명이 있어요. 그 과장, 부장, 뭐 상무, 전무 있어요. 내가 좀 과장이야. 근데 나한테 내가 부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 부장이 되려면 잘해야죠. 일단 부장님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그 부장님이 2명이 될 수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누군가 생태계에 다른 생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우리 학교 생물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생물 선생님이 좀 은퇴를 하셔야 내가 우리 모교의 생물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제 누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것은 생태계에 빈 자리를 만들어서 다른 생명체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뭐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가 한 1억 정도 된다 하자.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은 700만 정, 어떤 책은 150만 정, 어떤 뭐 3천만 정 얘기했지만 뭐 세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뭐 큰 거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1억 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한 6억 년 동안에 최근 6억 년 동안에 등장했던 생명체의 1% 정도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00억 정이 다 동시에 등장했다가 99억 정이 사라지고 1억 정이 남은 게 아니라 어떻게 100억 정이 다 살겠어요. 누군가 지금 살고 있었죠. 근데 얘가 그 중에 누가 멸종했어. 그럼 그 자리에 또 생겨. 근데 또 누가 멸종해. 또 그 자리에 누가 생겼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제 티오가 나야. 그래서 티어가 맞아요. 그 멸종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티어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멸종이 왜 문제일까? 아니 근데 그 멸종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인간의 멸종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하면 이제 이런 얘기 할 사람도 없어지니까. 근데 인간이 멸종할 것이냐 이걸 이제. 인간도 멸종하겠죠. 모든 종이라고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인간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지 20만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만 년? 네, 20만 년밖에 안 돼요. 네. 2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은 6천 년 아니었어 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거 뭐 사람마다 의견이 여러 가지 다르니까.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아는 거는 20만 년이란 20만 말이에요. 년. 그런데 우리라고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사람 정도 되는 생명체는 한 100만 년, 130만 년 정도 사는 게 지금까지 자연사의 상식이었어요. 인간이 130만 년 지속된다는 거를 어디로부터 유추하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정도 크기의 생명체들이 대충 어느 정도 살았냐? 한 100만 년 정도 존재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뭐 큰 변화가 없었다면. 바보 질문. 예.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쓱 상식으로 듣기에 악어는 엄청 오래 살았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게 오래 가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어 똑같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는 살아있는 화석이다. 그 은행나무도 뭐 고생 때부터 살았다. 근데 은행나무과에 어떤 은행나무가 있었고 지금은 그 은행나무가 아니라 다른 은행나무다. 은행나무과 안에 들어있지만 그럼 바퀴벌레도 뭐 2억 년 전의 바퀴벌레는 그 지금 바퀴벌레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 인류도 보면 호모사피엔스는 참 20만 년밖에 안 됐지만 뭐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는 700만 년 전에 있었던 거죠. 조금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어쨌든 큰 덩어리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류는 700만 년 됐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밖에 안 된 거죠. 바보 질문. 종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서로 이렇게 그 교배가 되는 뭐라고 그러죠? 그래야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면은 다 우리끼리 호모사피엔스인데 그러면 호모사피엔스 말고 호모 무슨 뭐뭐뭐뭐 딴 것들 안 호모사피엔스들 하고 교류가 그런 그 이 교배적 교류가 사람한테 교배 쓸 수 있죠. 그렇죠. 교배적 교류가 가능했던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실제로 보지를 않았으니까 동시에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 우리가 뭐 당연히 이제 교배가 안 됐을 겁니다. 다른 종이에요. 북경 원인, 그러니까 북경에 주구전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북경 원인을 한대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찾아갔는데 거기 관장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중국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북경 원인이. 그래서 내가 약간 어이가 없어. 북경 원인은 호모 에렉투스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다. 조상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냥 뭐라 하냐면 마오쩌둥 동지께서 우리의 동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오쩌둥 동지가 에렉투스를 동지라고 했다고요? 그 마오쩌둥 동지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 북경 원인을 보고 우리 조상이라 했다는 거야. 조상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 공산당이랑 같이 과학하기 어렵네. 다른 종인데 막 이런 거죠. 근데 우리랑 같이 살았던 종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거든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교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해가지고 다른 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 정도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화석 속에서도 이제 DNA를 추출해서 이제 뭐 비교를 하는 기술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야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급 궁금해져서 그런데 네. 그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하고 네. 네안데르탈하고 이게 약간의 혼혈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두 인종이 뭐가 달라요? 일단 뼈는 뼈는 달라요. 뼈대가 네안데르탈은 우리는 작고 좀 다부져요. 다부지고 저 뇌도 좀 더 크고. 오, 네. 다부지고 뇌가 크다. 네, 그 다음에 인도하고 후두 사이의 거리도 우리는 좀 긴데 그 친구 짧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왜 풍성한 그 발음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뇌가 더 크니까 오히려 더 똑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선배의 어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선배 어깨에서 시작하는데 네안데르탈은 똑똑하니까 점점 지혜를 썼어요. 네. 하지만 전달이 안 돼. 처음부터. 뭐 그런 시기지 않았을까. 야, 재밌네. 궁금하네. 그러면은 그 혹시 현생 인류의 그 인종인 백인, 흑인 대체로 나눈 그 백인, 흑인, 황인이라고 하는 외견상의 그 나눔 속에서 네안데르탈 혼혈이 누가 더 돼 있다 이런 거 있나요? 일단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흑인들은 순수한 100% 호모 사피엔스예요. 순수종이에요? 네, 순수해요. 흑인. 그래서 농구를 잘하나? 사막 아래, 사하라 사막 아래에 있는 흑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섞여 있어요. 나 혼혈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잘생겼죠.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이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멸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우리가 왜 멸종하느냐? 네. 그러니까 되게 우리 사실 인간은 멸종하기가 되게 어려운 동물이에요. 왜냐면 멸종이 뭐냐면 왜요? 짝짓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 호랑이 같은 동물은 멸종하기 쉬운 동물이에요. 왜 하나 살려면 한두 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뭐 중간에는 좀 호랑이 죽으면 저기 해남에 있는 호랑이를 짝짓기 하려고 저기 만주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짝짓기를 못 할 수가 없어요. 못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수컷 가운데 96%는 죽을 때까지 암컷 옆에 못 가보고 죽어요. 잠깐만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의 수컷의 96%는 암컷 근처에도 못 가고 죽는다는 이런 슬픈 얘기를. 그러니까 짝짓기에 성공하는 수컷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4%를 제외하고는 다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멸종하기 정말로 어려운 동물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멸종 말고 큰 대멸종이 있어서 지구에는 5차례 되게 큰 대멸종이 있었는데 대멸종 때마다 최고 포식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생명체들은 잠깐 바보 퀘스천. 이게 전문가들을 부르면요 이게 일단 한번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은 막 쌩 달리거든. 잠깐 스톱. 몇 번이 있었다고요 멸종? 5번. 5번. 네. 그러니까 5억 4,100만 년 동안 최근 5억 4,100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 누가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지구가 갑자기 얼어버렸어. 얼었죠. 그때 당시에 모든 생명들이 바다에 살고 있는데 바다 표면이 다 얼어버렸어요. 바다까지. 그러니까 껍데기 다 얼은 거예요. 그 바깥쪽에. 밑에 물이 있죠. 근데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건 얕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어버리니까 얕은 바다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냉동고가 된 또 거지. 두 번째 또 한참 몇 억 년 지났는데 이번에 소행성이 확 부딪혔어. 부딪혔어. 그래서 지구가 난리가 났어. 불바다가 됐어. 세 번째는 가장 큰 대멸종인데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 지구의 육지가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걸 알죠? 배웠죠? 육지가 하나인 것. 초대륙, 판게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에 생명이 살기 좋은 건 해안가예요. 해안가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멀고도 많은 곳이에요. 해안이 줄었구나. 그렇죠. 한 개 덩어리가 돼버리니까 해안선은 줄고 뭉쳐서. 한 가운데 대륙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로? 산이?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에.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거기다 대기의 산소 농도가 그냥 푹 떨어져요. 그리고 뭐 화산도 엄청 터지고 그러면서 생명체의 95%가 멸종합니다.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한 10만 마리 가운데 5마리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95%가 멸종됐다는 거는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0 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사라지고 5종류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멸종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대부분 죽어요. 하지만 멸종만 되지 않은 거예요. 근근히 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100개의 뭐 생태적 틈새가 있었다면 95개는 텅 비어버리고 5개의 남은 애들이 딴 데 조금씩 가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가 시작됩니다. 중생대 시작된 다음에 또 한 번 뭐 대멸종이 있었고 5번째 대멸종은 이제 꼬마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또 거대한 우석이 꽉 부딪히면서 6,600만 년 전에 공룡들이 폭삭 죽었을 때 거죠. 이럴 때 보면 그 당시 최고 포식자가 이제 반드시 멸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멸종을 그러니까 그런 그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대멸종이 있을 때마다 누가 꼭 죽었냐면 최고 포식자가 죽었더랬다. 근데 우리가 최고 그쵸, 지금의 포식자다. 지금 상황의 지구에서 최고 포식자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저 인사도 못했네. 조금 좀 읽어주세요. 크게. 예. 네. 짝짓기 점점점 사람도 쉽지 않아요. 짝짓기 점점점 사람도 쉽지 않아요. 있고요. 이 병이 쉬어내갈 때 짝짓기 이미 성공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개문 강목 과속적으로 외웠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외나 저렇게 외나 이렇게 한국식 주소, 뭐 서양식 주소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또 심사무 스님은 최고 포식자 공룡. 최고 포식자 공룡이었죠. 그때는 그죠? 그쵸. 네. 그죠? 또 있습니까? 네. 네, 오늘은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 때문에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들이 숫자가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왜 위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5차례 대멸종을 보면 네.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네, 어떠냐면 일단 산소의 농도가 푹 떨어져요. 떨어지고. 근데 지금 산소 농도가 변화가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대기의 산성도가 막 높아져요. 산성도가.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1985년 제일 높았어요. 네.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때부터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죠? 요즘 산성비 아니에요, 별로. 또 산성비하고 이 대머리하고 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온도예요. 온도가 5, 6도 확 오르든지 5도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5도, 6도씩 변했나요? 그러니까. 한 산업화 이후에 한 0.85도 정도 올랐잖아요. 0.85도 정도면 대멸종하고 상관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0.85도 가지고 누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자라던 사과가 양구에서 자랄 수 있는. 양구 어디예요? 강원도 양구. 강원도. 네, 양구. 그러니까 북방에서 남방의 생존과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왜 문제냐? 우리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니냐? 문제죠. 왜냐하면 2도라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네. 2도까지는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2도가 되는 순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감옥에 가 계신 대통령 아주 여러 분 계시니까 근데 먼저 가신 분이 왜 그 전에 2015년 겨울에 파리에서 기후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뭘 약속했냐면 산업화 이후에 기온 상승을 2도에서 막자고 한 거죠. 왜 2도에서 막냐면 2도까지는 서서히 올라가요. 2도가 되는 순간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지금도 보면 여름에 캘리포니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거 보면 산불 나가지고 뭐 한 달씩 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국지적으로 온도가 팍 올라가고 또 거기는 건조하고 그러면서 온도가 막 오르는 거예요. 온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불이 나면 한 달 동안 나면 뜨거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라가 버리면 지구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산불 같은 게 나겠죠. 네. 산불도 나고 뭐 산불 나니까 온도 올라가고 또 산불 때문에 다 타면 이산화탄소 또 배출되고 그런 거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2도에서 막자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린피스는 1.5도에서 막자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 2도까지 막으면 되는 거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2도에서 막자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1.5도 미리 막아야 미리 되지 막자. 않냐. 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있는 거죠. 2도까지 막는 게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막자는 다 동의하는 거고 이제 언제 막냐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산업부 규제되고 그러면 당장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겨우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기 나와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뭐 안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딱 나왔어요. 네. 미국 사람 딱 나와버리니까 언론에서는 대통령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은 확 올라가요. 왜냐면 당장 자기네 일자리를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 가지고 있는 사업체 중에 불 때는 사업체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뭐 뭐든지 그 양반 주로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재벌이잖아요. 그죠. 건물 재벌일 때 저는 뭔가 활발해되는 거 당장. 자기 와서 카지노에 돈 써야 되고 아파트 살려면 바글바글 쳐야 되는데 뭐 한다고 잠깐 침체기게 되는 게 싫은 거죠. 또 자기 찍어준 사람들 또 있고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찍었잖아요. 네, 맞아. 바글바글.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 바글바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멸종인데 그 멸종을 위기를 논할 만한 이유가 이제 그 기온 상승밖에는 없나요? 뭐 그런 등에 있는 거죠. 네. 지구의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간의 생활량이 이제 너무나 많다는 건데 인간 생활량이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물량. 생물량이 얼마나 많냐면 지구에 있는 75억 명을 다 모으면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끔찍하네요. 맞나요,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일단 사실 되게 많은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 싫네요, 그거. 가로, 세로 2km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높이까지 하면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까지의 정육면적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마 지구에 있는 개미를 다 모아도 그 정도일 거예요. 지구에 있는 지렁이를 다 모아도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개미 같은 경우는 최소한 12,000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아까 그 호모 사피엔스 그런데 12,000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성할 때 되게 조밀하게 있어요. 사람은 한 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지구를 급격하게 망가치고 있고 그러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저걸 하지만 짝짓기를 하지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죠. 사람도 결국에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생태계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아.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있던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안에서 더 늘지 않으면서 더 조금 쓰면서 우리 그동안 이 인간을 늘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변 환경을 되게 많이 파괴하고 착취했단 말이에요.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줄이면서 같이 살 국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아 버티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 6번째 대멸종을 어떤 과학자들, 아주 급진적인 과학자들은 500년이 완성된다. 또 어떤 더 1000년이다. 저는 500년은 좀 짧아 보이고 1000년은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잠깐 지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환경부 장관 출마하실 건가요? 환경부 장관은 출마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받아요. 임명만 해도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우리 같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말들 이게 진짜 이렇게 재밌어서 그러시는 거죠? 재밌죠. 왜냐면 우리가 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10년 전도 그랬고 20년 전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러고 그때부터 계속 이랬던 거죠? 그때도 계속 그때도 뭔가에 꽂히는 게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정열적으로 이게 환경과 자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워낙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니까 채식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많이 사랑하게 되죠. 마음도 자연적이고 근데 몸이 고기를 막 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금욕주의자예요. 몸이 많이 원하지만 굉장히 금욕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3개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어컨이에요. 왜 엘리베이터, 에어컨은 왜? 에어컨은 엘리베이터
뭐 자동차 없는 세상에서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 내 생활을 정말 편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가 다 뭐예요? 다 석유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뭐 써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드망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네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온 영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네이처에 실린 어떤 과학자 얘기부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다. 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 20년 정도다. 20년 동안 우리가 변화하면 인류가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0년이면 금방인데. 금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그냥 지구상 위에 종의 하나일 뿐인데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갈 정도가 됐으면 이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가 어떻게 늘었냐면요. 그러니까 왜 지구가 서서히 들어가 지구들이 확 인간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쭉 그러다가 확 올라가는 시점이 뭐냐면 산업혁명 때. 이제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의 인구는 기껏해야 6억에서 7억 명에 불과했을 거예요. 굉장히 목가적인 지구죠.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지구 인구가 한 35억 명 정도였어요. 맞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냐면 정말 너가 사는 동안에 지구 인구가 2배가 될 거야 그랬어요. 제가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들었으면 흘려들어서 설마 그럴지 몰랐어요. 나도 흘려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지구 인구가 75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이미 2배가 됐어요. 저희 장인어른, 저희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 인구가 3배로 는 걸 목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구 인구의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죠. 다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그냥 평범한 어디 같이 살아나가는 하나의 생물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급격하게 변하니까 지구는 이 인간에게 적응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나이가 46억 년이고 생명의 나이가 38억 년이에요. 38억 년 동안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구 환경에 적응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기원전 한 12,000년 전에 드디어 지구에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생명이 등장했어요. 이게 바로 신석기인이에요. 농사를 짓느라고 멀쩡한 벌판에 불을 질렀어. 저기서 물을 땡겨오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긴 했지만 그 정도 멸종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멸종 속도였는데 산업혁명 이유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가는 데마다 동물들이 씨가 말랐다. 그렇죠. 인간이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아마 개미가 서식하는 면적보다 인간이 서식하는 면적이 더 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극 개미 없잖아요. 근데 남극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위대한 생명체예요. 그거 보면. 그렇죠. 위대라는 말에 이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 이제 함축해서 위대한 생명체인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제가 널뛰는 걸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하고 결론을 내는 거가 이제 그 과학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게스트가 수준이 높으면요. 이런 거 질문 잘하시더라고요. 대답 잘하시더라고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뭐냐? 이거 참 어렵죠. 구태의연하긴 하지만. 과학이 뭐야? 과학 어려워요? 저는 과학 어려워요. 과학이 왜 어렵냐면 과학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다. 과학은 사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천동설, 지동설이 있죠. 천동설이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천동설이 과학이냐 아니냐? 천동설은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름대로 과학 아니었나요? 맞아요. 천동설은 최고의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를 우주관을 만들어 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때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증명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동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태양 중심을 태양 돌다고 알고 있지만 그걸 본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주선을 타고 저 높이 올라가서 딱 내려다 봤더니 태양 중심으로 행동이 돌고 있네. 본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가본 데가 우리 달 주변에 20명밖에 못 가봤어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동설로도 설명이 되고 천동설 설명이 되는데 그 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천동설의 주요한 논리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어요. 근데 목성에서 달을 발견한 거야.
목성에서 달을 발견했고 목성에 있는 달을 뭐예요? 지구를 돈 게 아니잖아요. 딴 데를 돌고 있는 목성을 거잖아요. 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흠집이 생기는데 근데 그때 갈릴레오가 달을 4개를 발견했어요. 네. 아 이거 중요한 지식이었죠. 근데 슬금슬금 달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땐 67개가 된 거예요. 목성에. 그 목소리 다리.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목소리 다리 5개 틀린 거예요. 6개 틀린 거예요. 67개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맞는 거였는데 네. 작년 초에 2개를 더 발견해요. 네. 69개가 되는 거예요. 69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을 지시를 하면 우리 쫓아갈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가장 유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네. 코스모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과학은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고 방식이라면 좀 쉬워져요. 또 제가 아주 애정하는 아주 젊은 물리학자가 있는데 지금 경희대에 계시는 그 김상국 교수라고 양자 네.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 쓰라고요. 과학이라는 우리 삶의 자세다.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삶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배워야 그 말인가요? 혹시 내 귀에 교통장치를 해놨나요? 그 내가 지금 할 차례거든 지금. 아니 사람을 초대해놓고 하려고 못하면 어떡해. 아니 나도 한마디 해야지. 예. 저는 좀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이란 네. 과학이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일단 의심이 없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의심할 수 없잖아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아니죠. 신앙이에요. 그건 결론이죠. 난 믿어요. 신앙이지. 그러니까 과학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는 과정. 그러니까 달의 목적이 달이 4개였어. 예수님께 잠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은 의심에 관하여 의심을 항상 품고 의심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과학인데 그 과학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 그렇죠. 왜냐면 그 우리가 좀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집을 갔는데 이거 엄마 볼까? 엄마가 설마 이걸 보진 않겠죠. 우리 엄마 집이 12층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 집이. 안방을 갔는데 침대가 대각선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엄마 왜 침대를 대각선 놨어?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저거 있잖아요. 마을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수맥 찾기 강의를 듣는데요. 네네. 근데 딱 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이렇게 수맥이 흘러가지고 네. 수맥에 피해서 주무시려니까 대각선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층인데 엄마 무슨 수맥이 갖고 어떻게 건강 같고 12층인데 무슨 수맥이 흘러니까 엄마가 야 니네 과학자가 뭘 안다고 그러니? 뭐 그런 거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아주 친한 사람이 정말로 그 뛰어난 인문학자인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미크로웨이브 있죠. 네. 미크로웨이브가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저런 전자레인지가 저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코니에. 네. 발코니 웃기잖아요. 그 팝콘 튀기인데 넣고서 딱 뛰어서 들어와요. 네. 왜?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는 나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몸에 안 좋대. 그 사실은 이런 거 안 쓰는데 너가 내가 갖고 왔거든요. 팝콘을 이렇게 튀어가 달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하면 이렇게 몸에 발암벌집도 많이 생기고 막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자, 우리 전자파 얘기 많이 하죠. 전자파라는 건 이름 자체가 무서워요. 전자파 그러면 전자파 팍팍팍 나오는 것 같잖아. 그런데 전자파란 말은 과학이 없어요. 전자기파예요. 기파. 기파가 아니라 전자기파. 전자기파. 전기 자기 앞에서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 근데 그 전자기파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빨주노 초파 파남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전자기파고 라디오파도 전자기파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전자기파고 엑스레이 뭐 간만서 다 전자기파란 말이에요. 오늘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그 전자기파인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내가 라디오 때문에 뭐 암이 걸릴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안 걸려요? 라디오 수십 년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전자레인지 나오는 그 전자기파도 라디오파하고 적외선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물을 진동시켜서 데워주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몸이 상하겠어요. 빨주노초 파나보다도 약한
묵직한 에너지 있는데 이거 과학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아, 그렇죠. 과학적이지 못하니까 삶이 괴롭다.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헤라클레이토스였나요? 그 옛날 저기 철학자 중에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산을 몇천 년은 아니고 기껏해 2,400년, 6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산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산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폭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지략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난 뭐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적어도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정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과학이 없었던 시대에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공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인간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자연이 그 천천히 아무것도 멈춰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산 보고 폭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그 인간의 어떤 데이터나 입증 과정을 뛰어넘는 인사이트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본 게 아니라 사실 봤어요. 강이 흐르면서 거기 왜 강줄기도 바뀌는 거, 그 사막 바람이 부르면서 전혀 다른 산이 생기는 거. 은큼하게 공부를 좀 했다. 저 많이 봤죠. 많이 보고 하는 얘기죠. 그냥 아는 것 없이 갑자기 인사이트가 쭉 생기고 그러면 사기죠. 이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죠. 뭐 헤라클레이토스 훌륭한 분이겠지만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지금 그렇죠. 지혜도 사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분이 뭐 그 시대에 남들이 하지 못한 얘기를 했으니까 역사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적인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그 핵심이 되시는 코어가 되시는 과학자들은 뭐랄까 좀 그런 종류의 그 뜬금없는 얘기지만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인사이트만 가지고 과학계 밖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얘가 좀 필요했으면 어떤 예가 있는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왜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리고 소련에서 소련 시절에 그 왜 저 범인이 누군지 이렇게 그 죽은 사람 사진을 보면서 뭐 물가에서 죽었을 신령술사 뭐 이런 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FBI나 그런 데서 이분들을 활용한 예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이 알아맞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과학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이렇게 운이 아니었을까? 또 다른 어떤 단서가 있었던 거지. 뭐 심령술 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얘가 거짓말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좀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난 일단 이렇게 잘생긴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은 일단 의심해요. 왜냐면 의심이 많으시겠어요, 굉장히. 네. 굉장히 의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 털난 사람, 털나고 나같이 말 더듬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안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털난 사기꾼 봤어요? 이 말 더듬는 사기꾼 봤어요? 아니잖아요. 사기꾼도 벌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자, 말도 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뭐 농담이고. 그런데 되게 뭔가 있죠. 뭔가를 갖고 한 거지. 그걸 갖고 그냥 되지는 않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가 설명을 못할지언정 뭔가 단서들이 있고 자기의 추리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정적이라서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그 어떤 원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 생각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죠.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증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부인하시는지 아니면 부인하시지 않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부분들은 다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과학이란 건 뭐냐면 마법 또는 신화와 마법과 신화, 근데 상식이라는 두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마법과 신화의 일부분을 상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과학이에요. 그죠. 옛날엔 다 모든 게 마법 있고 신화의 세계였는데 그 점점 작아져 있고 상식의 세계가 커지잖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게 원래 과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 컬리지 인문대학에서 중세의 대학에서 2년 동안 배우는 게 뭐냐면 7개 과목을 배웁니다. 첫 해에 그러니까 논리학, 문법, 수사학을 배워. 1년 동안. 논리학, 문법, 수사학은 뭐냐면 요즘 대학교로 치면 듣기, 말하기, 쓰기, 뭐 읽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글쓰기 배우는 거고 2학년 때 배우는 게 4과목이 있는데 음악, 산수, 기하, 천문이에요. 근데 그 음악이 뭐 악기 다루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첫째 원리 이런 거였거든요. 결국에 1학년 때 글쓰기를 배우고 2학년 때 과학을 배우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인문학이었죠. 근데 이게 인문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학이 거대 과학이 되고 또 자기 쪼개지고 전문화도 너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문학, 역사, 철학이 인문학이 남고 그러면 과학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현대과학 같은 과학이 없던 시절에는 신화라든지 아니면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점점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 학문의 한 유파인 과학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게 아마 기원전 뭐 4세기, 6세기 정도부터 탈레스 정도에서 시작했던 거죠. 도대체 뭔가 우주에 자기 근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뭘로 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만물은 물로 되어 있어. 만물은 불로 되어 있어.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지만 어쨌든 논리를 갖고 자기와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의 태동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라는 게 우주 만물을 파헤치게 했다. 이 과학이 사실 그 과학이라는 말 그 한자 과학은 일본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럴 거예요. 네. 일본에서 했겠죠. 이렇게 사이언티아 뭐 이걸 옮겼다는데 왜 과학이 사실 모르겠어요. 과학 한자로 써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네, 그거 뭐 이렇게 쪼개서 한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근데 그 지금 과학이 우주 만물을 객관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라고 규명을 하는 것 같다고 보통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이것이 이 세상은 나에게 무엇인가, 현재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 삶을 위해서 과학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뭘 밝혀내기 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나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 아닌가요? 지금 과학이라는 게? 그 모든 과학과 모든 학문은 그걸 자기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학교에 가지고 너 왜 물리학을 하니? 아, 나를 알려고요. 그러면 뽑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하는 게 나라는 부분은 우주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아주 작은 요소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이제 나를 알게 된 거죠. 왜 고갱의 그림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도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결국에 모든 과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알려더니까 과거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과학에 대한 오늘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실 줄은 몰랐죠. 네. 너 내 책 좀 이렇게 소개 좀 하려고 왔는데. 잘 몰라서 잘 듣고 있대요. 아니 굉장히 지금 조용히들 다들 듣고 계세요.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그 제목 누가 졌어요? 그 출판사의 여자 편집자가 조용했는데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아니 왜냐면 거기에 이제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하면 왜 과학책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학 얘기는 매번 과학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과학이 주가 아니라 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걸 과학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과학이 얼마나 어렵게 느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게 책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팔려.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팔려?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 세 권. 250만 분의 1인가요? 250만 분지는 최근에 나왔는데요. 네, 그 책보다는 저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건 또 왜 공생멸종 진화의 속편이다 보니까 공생멸종 진화. 이 같은 출판사 건가요? 네, 같은 출판사예요. 예. 그러니까 공생멸종 진화와 250만 분지는 중앙선대위에 보면. 몇 년 동안 이정모의 자연서라고 절찬리에 열렬하게 왜 연재됐던 게 있는데 절찬리에 열렬하게 그전 24회씩 딱딱 연재를 한 걸 모은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뭐 한국일보 중심으로 이렇게 시사 컬럼을 쓴 거죠. 과학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이제는 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뭐 시사라기보다 삶에 대한 칼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꾸라지 얘기 재밌었어요. 아, 미꾸라지. 사실은 나 미꾸라지 너무 평범하게 썼는데 그걸 좀 모든 방송에 들더라고요. 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게 됐냐면 어떤 조그만 회사에서 뭐 어떤 직원이 에어컨이 망가진 거예요. 에어컨이 망가졌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했어요. 그 사장님은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망가져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전 직원들한테
그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미꾸라지 같은 직원 한 명이 우리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고쳐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안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그런 말 짜증을 한다고요? 확 낸 거죠. 누구야? 내가 그때 그 제가 아는 뭐 제자가 아마 그 회사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한 것을 네. 그냥 페이스북에서 보고 네. 내가 썼죠. 그 다음 날 썼던 것 같아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익힌 게 아니라 네. 흙탕물 속에 미꾸라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 게 아니라 흙탕물 속에 미꾸라지가 들어간 거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거죠. 네. 미꾸라지가 그 더러운 물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꾸라지는 장호흡이란 걸 해요. 그게 뭐예요? 아가미 호흡도 하고 피부 호흡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네. 장호흡은 뭐냐면 창자에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물로 창자 안에서 아니죠. 숨을 쉬는. 더러운 물이 있으면 입을 네.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네. 뻐끔뻐끔하면 공기가 들어가는데 장 표면으로서 호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물, 네. 산소가 전혀 거의 없는 물에서도 살 수가 있는 친구들이죠. 물이 들어가서 지 장 안에서 그 표면. 아니, 물 위에 떠 올라가지고 여기가 물이야. 여기가 물인데 여기 물이 한 마리 쭉 떠올라와서 뻐끔뻐끔하면 이게 물에 공기가 앞으로 들어올까지 이렇게. 네. 근데 그걸로 숨을 쉰다고 이렇게. 미꾸라지들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거. 네, 그 장호흡인데, 아.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공기에 나쁜 걸 사는데, 그러니까 미꾸라지라고 왜 깨끗한 물에 안 들고 싶겠어요. 근데 깨끗한 물에 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황새 같은 거 다 잡아먹잖아요. 아. 더러운 물에 사는데, 피해서. 걔가 계속 흙탕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흙탕 속으로. 만약에 걔가 흙탕물 안 입고 얌전하게 있으면, 그럼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은 아주 더러워져가지고 얘가 흙탕물을 일으키니까 산소가 어디서 공급이 돼요? 산소가 막 골고루 퍼지는 거지 그 안에서. 어디 있던 산소가? 그 표면에 있던 산소가 막 들어온 거죠. 공기 중에. 막 근데 그 안에서 흙 속에도 살고 있고 애들 생명체들 있잖아요. 퍼지면서 근데 그 더러운 물에도 다른 생명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흙탕물을 일으키니까 그게 그 작은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문제가 아니라 흙탕물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살 수가 있는 거고 있는 거고. 미꾸라지 떼가 멀쩡한 물에다 더럽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워낙에 더러운 물에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흙탕물을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미꾸라지 같은 직원이 있다가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저 친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남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그 직원이 미꾸라지가 맞긴 맞네요. 미꾸라지 맞죠. 네. 훌륭한 친구죠. 미꾸라지네. 네. 미꾸라지네. 또 다른 재밌다. 이거 또 다른 그런 동물 없어요? 반전 동물? 무조건 좀 뭘 물어보세요. 재밌다. 그래서 지금 그 책이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저도 책은 또 과학을 우리 하겠습니다. 동기, 제 대학 동기 이제 생물학과에 네. 정희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또 왜 그 대학 때 그 네. 나쁜 친구였죠. 이렇게 왜 지하 서클 같이 하면서 그왜 동지였던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제 출판계에서 아주 성공했던 아주 알아주는 편집자 기획자인데 독립을 했어요. 네. 독립 출판사 책을 착 차렸는데 뭔가 이제 내가 좀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네. 야, 드디어 내 눈앞에서 출판사를 차리는데 내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저 친구한테 내가 첫 번째 책을 내야지 다른 사람이 책을 먼저 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독립해서 첫 번째 책이에요? 네, 첫 번째 책이에요. 근데 첫 번째 차릴 때 왔어요. 그때 뭐 하냐? 누구 이런 책을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나한테 다 써놓은 원고가 있어. 야, 통째로 줄게 그냥 가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뭐 책이 여러 권 같이 나오면 이제 내 책에 별로 관심을 못 가질 거 아니에요. 네. 딴 책은 준비하고 있고 이 나온 책은 이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열심히 또 이렇게 영업도 해줘가지고 몇 판 찍었어요? 지금 이제 5세까지 1000부를 찍었어요. 요즘 만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런 과학책 이런 쪽에서는요. 그래요? 과학책 많이 안 나와요? 과학책은 그 충성도 높은 독자들이 있어요. 못 나간 3000부는 나가요. 하지만 5000부 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딱 독자가 그만큼. 박스권이네. 3000에서 5000까지가.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요. 70% 박스권이 박스권이 쫙 있네요. 저 귓속말로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저거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저는 사실 제일 애정 있는 거는 그 공생멸종 진화예요. 공생멸종 진화는 정말로 내가 힘들게 쓴 책이에요.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고 나는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은 신문을 연재하는 건데 신문 연재할 때 원고료가 한 번에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뭐 1박 2일로 막 쓴다는데 그런 거 못 하거든요. 딱 2시간 써요. 새벽에 나와서 2시간 딱 쓰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페북에 올라오는 글 보면은 그냥 뚝딱뚝딱 써서 보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은 많이 받지만 나는 그냥 특별히 공부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그냥
쏟아져 나오는 대로 네. 쏟아져 나오는 대로 막 쓴 거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 가장 본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재네. 내 진심이 들어있는 거였고 물론 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쌓인 게 나오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가장 나의 대표적인 뭐야라고 하고 싶으면 저는 뭐 달력과 권력하고 달력과 권력? 공생멸종 진화 공생멸종 이 진화. 두 권이 그 다음에 250만 줄까지서 이게 거의 유일하게 빡세게 공부하고 고민해 쓴 거고 나머지는 그냥 썼더니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보다는 그냥 툭툭툭 써준 걸 더 좋아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연도 좀 많이 해봤고 책도 많이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책 써보는 거하고 강연하는 거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저는 강연이 좀 편하거든요. 저도 강연이 어떤 게 편하죠. 편하세요? 강연이 편하세요? 그럼 강연이 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의미 있게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강연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을 쓴 것보다는 강연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큰 강연보다는 이렇게 20명에서 50명 사이 강연 좋아하거든요. 작은 강연. 다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더 눈을 보고 얼마큼 이해했는지 어떤 생각인지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눈을 보고 한번 인사 좀 네. 오늘. 안녕하세요. 저만 쳐다보시느라고. 네. 오늘 친구가 된. 근데 강연의 문제는 뭐냐면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공생멸종 진화라는 강연을 들었어요. 2시간 동안 강연을 듣고 이분들이 뭐 책을 사주시는데 네. 자기가 이 책을 다 읽었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책을 사주시는데 이 책을 다 읽었다고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강연을 듣고 나면 북토크쇼. 그래서 책을 안 산다? 네, 사는 안 사는 게 아니라 샀어도 북토크쇼의 문제가 뭐냐면 저자하고 만난 건 좋은데 이거를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2시간 강의 듣고 난 이 책을 다 들은 거야. 사실은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얘기는 주로 서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아쉽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뭐 수익으로 치면 이제 강연이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강연을 하고 그걸 듣고 가신 분들이 강연만 듣고 책을 안 사더라도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모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 보통 과학자들이 나오면 굉장히 팩트를 전달하거든요. 네, 팩트만 전달하거든요. 근데 과학에 대한 자세와 아까 말씀하신 자세, 그 과학하는 자세, 열정 그런 게 이렇게 전이가 돼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그대로 이어받을 건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과학자 강연 별로 안 들어보셨죠? 저 많이 봐요. 그래요? 사실. 근데 사실 과학자들 강연들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어떤 과학 이야기보다는 삶의 자세와 우리 세상을 보는 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TV 채널 돌아가다가 TV에서 가다가 과학자들 이렇게 좀 알아들을만 하면 보거든요. 보는데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슷하다고 해도 오늘의 게스트 우리 관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이 전해져 오는 전해져 온다는 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1시간 동안도 좀 닮아가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제가 과학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데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머리가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이 나가다가 조금 이과적이거나 수학적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데 그 머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성향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학만 어렵나요? 수학, 경제, 정치, 문학, 철학 다 어려워요. 그죠. 다 어려운데 다른 학문은 어려워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과학은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자연어가 아닌 다른 언어, 수학이라는 언어로 많이 표현이 돼요. 외국어죠. 수학, 그래프 이런 거 되니까 그죠.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닌 거여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천하더라고요. 바틀비에서 나온 두 번째 책이 과학자를 올린 과학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왔어요?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과학자를 올린 과학책. 10명의 과학자가 지난 1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과학책 한 권하고 과학책이 아닌 일반 보통 책 한 권은 옴니버스 형식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거기 나오는 그 과학자들이 책을 어떻게 읽나 많이 얘기했는데 공통적인 얘기 있더라고요.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맞아요. 단어에 언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어려운 건 과학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과학에 나오는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만 조금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왜 영어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영어 잘 쓰니까 영어가 일단 단어 좀 많이 알면 진짜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문제는 단어인데 단어를 얻는데 좀
열심히 하지 않았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만 바뀌면 사실 과학은 또 마찬가지 쑥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모든 학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지식을 압축해서 그거를 이제 언어화하고 그 전문 언어화하고 그 전문 언어들을 다시 또 압축해서 고도 추상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 같은데 과학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다른 책들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딴 책은 그래도 이해는 못해도 읽어는 지는데 이건 읽지 자체를 못하겠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과학? 그러면 과학 용어를 쉽게 풀어낸 책 같은 거 하나 쓰실 의향은 없어요? 그 바틀비에서 이제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많이 있기도 해요. 말을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대 주주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시간이 57분이 갔네요. 네. 우리 뭐 질문 한 4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못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저도 지금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답을 짧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아니야 그래 상관없어요.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다른 과학자들하고 강연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훨씬 말이 빨라서 정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내가 보통 이제 강의하는데 2시간을 하는데 네. 어떤 데 가면 1시간 반이래요. 네. 또 어떤 데 가면 정치인이면 정치인 연설하다가 시간이 한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다 쓰거든요. 네. 방법이 있어요. 말을 빨리 하면 돼요. 말을 빨리 하면 되는 거지. 패스트포워드로 그냥 쫙 담으면 되는 거지. 정말 재밌습니다. 문단의 회친쇼 정말 회가 갈수록 정말 재밌는 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재미있으면서도 정말로 지성하고 그 다음에 위트를 겸비한 이정모 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느라고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댓글은 읽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네. 삐지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네, 바이바이.